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오늘은 수학 개념 정리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전 정리 영상에서는 함수와 식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2021 수능부터 나형에 새로 추가되는 삼각함수의 식을 계산하는 방법과 그 식과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 단원에서는 사인 2분의 파이를 구해라, 코사인 6분의 5파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이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런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 상수들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뭐고 문제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죠. 근데 이 삼각비를 배울 때는 우리가 특수각이란 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특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배웠었는데,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삼각비수처럼 특수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각도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정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봅시다. 한번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각 세타에 대해서 각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다면은 사인 세타는 a분의 b,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라고 정의를 했었죠. 이때 우리는 세타에 각도를 집어넣었어요. 30도, 60도, 이런 각도를 집어넣었었는데,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이런 각도를 도라는 단위가 아니라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각도를 정의를 해서 그 라디안을 변수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란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함수인데, 여기서 집어넣는 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라디안이 뭐냐? 어떤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질 때에 이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세타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이 1 라디안이라는 게 도로 치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은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례식 한번 풀어주면은 1 라디안은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이고, 약분을 해주면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네요. 파이를 3.14라고 한다면은 1 라디안은 약 57.3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잘 보면은 이 파이를 여기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특수각들을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30도는 6분의 180도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앞으로 라디안 표시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60도는 3분의 18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45도는 4분의 180도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예요. 그럼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 나타낼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런 꼴의 삼각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 우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함수는 원을 이용해서 정의가 돼요. 아까 삼각함수는 각도가 변수가 된다 그랬죠. 그 각도에 따라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게 삼각함수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각 세타에 대해서 여기서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살펴보면은, 이 직각삼각형은 반지름이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한다면은 밑변의 길이는 x가 될 거고 높이의 길이는 y가 되겠죠.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1분의 y니까 y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니까 x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타가 0일 때는 이 점의 좌표가 1,0이 되니까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에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세타가 0일 때 사인은 0이고 사인 함수는 하얀색으로 표시를 하고 코사인 함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코사인 0도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타가 30도, 그러니까 즉 6분의 파일 때는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다른 변들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높이는 2분의 1, 밑변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저 뒷각삼각형에 2분의 루트 3, 2분의 1에서 저 원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 y 값이랑 같으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6분의 파이는
x좌표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둘 다 주기가 2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건 당연하게 각도가 360도만큼 돈 거잖아요. 2파이라는 거는 당연히 360도만큼 돌면은 저 원에서의 좌표가 같겠죠. 만약에 여기서 360도를 돌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때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은 결국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반복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성질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평행 이동을 하면은 서로 같아지는 함수예요. 이 사인 함수를 세타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코사인 함수랑 겹쳐지게 되고, 반대로 코사인 함수를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사인 함수랑 겹쳐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세타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고, 코사인 함수를 세타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사인 함수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성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사인 함수는 코사인으로,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면은 0부터 2분의 파이 범위에 비교적 복잡한 삼각함수의 값을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저 복잡한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삼각함수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인 함수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인 함수의 특징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원점인 대칭의 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죠? fx랑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게 되죠. 이런 성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좀 특이한 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이 0부터 2분의 파이의 이 색칠된 부분만큼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0부터 2분의 파이는 x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저 빨간 부분을 데칼코마니아시 옆으로 뒤집으면은 저 노란 부분이 찍힌다는 게 되는 거예요. 저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부분이랑 플러스 세타만큼 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함수값이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인 20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지금 90도에서 70도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70도만큼 플러스가 된 160도랑 얘네가 같아야겠죠, 함수값이. 왜냐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키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함수값이랑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함수값은 같아야 돼요. 이 두 함수에 넣어준 값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즉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면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는 같아집니다. 왜냐면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체 그래프로,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궁금한 거는 세타의 파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대칭이었듯이 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도 서로 대칭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왜냐면은 이 sin x는 원점 대칭 함수라고 했는데, 그리고 주기가 2파이죠. 그러면은 2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랑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의 범위는 서로 얼만큼 차이나요? 2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의 범위가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랑 0부터 파이까지는 서로 원점 대칭이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에다가 파이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를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해서, 그러면은 세타 더하기 파이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만큼 간 여기가 될 텐데, 여기 2분의 3파에서도 아까 2분의 파에서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 알파만큼 한 거랑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만큼 한 거가 서로 함수값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랑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함수값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은 1번에서의 함수값은 2번에서의 함수값의 반대 부호죠. 그리고 2번에서의 함수값은 대칭성에 의해서 3번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 1번에서의 함수값이 3번에서의 함수값의 반대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를 비교를 해주면은 함수값이 반대가 된다. 이게 좀 복잡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인 함수 대칭성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풀 때 좀 직관적으로 이 사인 값을 이해하는, 이 사인 함수의 값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대칭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기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인 함수 여기를 예시로 들게요. 2분의 파이를. 여기선 값이 1인데 여기선 값이 1인데 파이만큼 더한 2분의 3파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요. 반대로. 그래서 쉽게 일단 대칭성을 이해하지 못해도 외울 때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의 함수값을 기억을 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랑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만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주기가 2파이이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각각 2파이씩 더해줬을 때 원래랑 똑같아진다. 두 번째,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만큼 더하는 게 있었죠. 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는 마이너스 붙인 거, 코사인 세타 더하기 파이도 마이너스 붙인 거였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 와닿아요.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주기 내용이랑 원점 대칭, y축 대칭은 따로 외우는 방법이 없고 그냥 그 함수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기 함수와 대칭 함수의 성질을. 그래서 그걸로부터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3번이랑 4번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에 2분의 파이만큼 더하고 빼주는 거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이 안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고,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 부호의 반대 부호가 나타나요. 안에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써보면은 사인 세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안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되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모두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주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만 해주면 돼요. 아까 이런 사인 그래프 생각했을 때 여기서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주면은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2분의 파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파의 경우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 세타 부분을 플러스 세타로 부호를 맞춰줘야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기가 만약에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로 되어 있다면은 플러스 세타가 되게 부호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구하라 그래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 걸 구해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세타를 플러스 부호로 맞추기. 두 번째, 이 파이 부분을 2분의 파이나 파이로 맞춰주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타를 플러스 부호로 맞추려면은 아까 사인이면 원점 대칭, 코사인이면은 y축 대칭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이거는 주기 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사인 저거를 구해보면은 얘가 지금 2분의 3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2파이만큼 더해줘도 원래 함수랑 같아지죠. 그럼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세타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려면은 이 x를 뒤집어 주려면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를 뒤집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아까 사인 2분의 파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인의 이 값은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같은 과정은 코사인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저 2분의 3파이를 2분의 파이로 바꿔주려면 2파이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런 같아지고, 그 다음 세타를 뒤집어줘야겠죠. 코사인은 원점 대칭 함수가 아니라 y축 대칭 함수니까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괄호 안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가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 안에 부호랑 반대 부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랑 같아지게 됩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삼각함수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방법은, 첫 번째, 세타를 플러스 부호로 맞춰준다. 두 번째, 이 2분의 n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나 파이가 되게끔 주기인 2파이를 더하거나 빼줘서 2분의 파이나 파이꼴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삼각함수를 저렇게 세타도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파이나 파이가 되게 바꿔줬으면은 뒤에가 2분의 파이일 때는 각각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부호는 사인은 2분의 파이의 부호와 똑같이, 코사인은 얘와 반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저런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 사인 함수의 저런 상수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저 상수들의 의미를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A는 이 삼각함수의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B는 삼각함수의 주기와 관련이 있고, 이 C는 X축 평행 이동, D는 Y축 평행 이동이에요. 우선 A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Y는 sin X의 그래프가 이렇다고 했을 때 각각 최대값이 1부터 최소값이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2를 곱해줬다는 얘기는 이 sin x라는 함수값에다가 2를 곱해준 값이 y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2가 되고 2분의 1은 1이 되고, 이런 식의 함수를 2배만큼 키워라. 그래서 삼각함수의 진폭이 1에서 2로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B를 살펴보면 이건 주기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원래 Y는 sin X의 주기는 2파이였어요. 그럼 Y는 sin 2X라고 해볼게요. 그럼 주기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원래 x에 0을 넣은 값이랑 2파이를 넣은 값이 같았죠. 그럼 얘는 x에다가 0을 넣은 값이랑 뭐가 같아야 될까요? 사인 0이랑 사인 2파이 같아야 되니까 x에다가 파이를 넣어주면은 같아지겠죠. 파이를 넣으면 2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2파이까지라는 주기가 0부터 파이까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1보다 크면 주기가 짧아지고 b가 1보다 작아지면 주기가 길어져요. 그럼 그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사인 2x의 경우에는 2파이가 주기가 파이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y는 사인 bx라는 함수의 주기는 b분의 2파이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삼각함수의 주기를 안다면은 이 b라는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c랑 d라는 값은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 c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d부터 살펴볼게요. y는 sin 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 sin x라는 함수값에다가 1씩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모든 함수값을 위로 1씩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이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이대로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y축으로 1만큼 올려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삼각함수는 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을 갖게 되는데 삼각함수가 y축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다면은 이렇게 0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의 기준선이 바뀌게 되는데 이 기준선이 d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진폭과 주기와 진동의 기준선을 안다면은 저 값들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x의 평행이동은 이 원점이 맞춰져 있나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구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코사인 법칙을 먼저 할게요. 얘기를 우선 식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식이 성립한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b와 c와 코사인 a를 알 때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b랑 c랑 a를 알 때, 즉 두 변의 길이와 a의 크기를 알 때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a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첫 번째 상황은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 각각의 모든 각에 대해서 그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죠. A, B, C를 다 넣어주면은 이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죠. A, B, C를 모두 알면은 A, B, C 모두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이 뭔지 외우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A, B, C가 순환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되는 것만 외워주면 사실 공식 외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얘가 언제 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쓰는 상황을 알아야 공식을 올바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의 정의는 반지름이 R인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반지름의 2배와 같다. 이게 사인 법칙의 내용인데 뭐 증명하는 내용은 교과서나 책에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쓸 수가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면은 어떤 한 각을 알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고 반대로 변을 알 때 반대되는 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를 할 때 이 각도를 알 수가 있고 A를 할 때 이 각도를 알 수가 있고 B를 할 때 이 각도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하나의 변을 알면은 하나의 각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변과 한 각 또는 두 각과 한 변의 크기를 알 때 쓸 수가 있어요. A와 B의 크기 그리고 A의 길이를 알면은 B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두 각과 한 변의 크기를 알 때 또는 한 각과 두 변의 크기를 알 때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내용들이 내년 수능부터 수학 나형에 출제가 되는 삼각함수의 범위인데 이미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2019년 11월 고2 나형 기출문제에서 27번과 29번이 이 삼각함수 문제로 나왔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삼각함수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공식만 외우는 거는 문제를 풀 때 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서 삼각함수의 의미랑 식에서 상수들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